네, 안녕하세요. 대전고등학교 정광문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대입지도 기본 연수입니다. 전문 연수는 아니고 기본 연수이니까요.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도 이 강의를 했는데 작년에 제가 정말 대면 강의로 하고 싶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아쉬웠는데 올해는 진짜로 대면 강의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이어져서 또 다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강의 준비한 것들 아무튼 기본 중심으로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학교생활부 기록부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 사례들, 제가 느꼈던 것들이라든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입 관련된 자료와 기본 이해 같은 것들, 세 번째는 대입 상담 프로그램, 네 번째는 올해 대입의 주요 큰 특징들만,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큰 특징들만, 요거는 꼭 생각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대입 관련된 이제 전문적인 또 강의는 또 3월 25일 정도 있으니까 그러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기록부 활동 사례입니다. 우선 생활기록부를 보시면 우선은 올해부터 이제 학기당 한 건씩 대회 수상 능력은 한 건씩만 대입에 반영이 되죠. 그리고 자율활동은 500자,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500자인데 이제 자율 동아리 활동은 예전에 비해서 작년과 달리 30자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창체 동아리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창체 동아리 활동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 창체 동아리를 올해 1학기 동안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짤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관련된 기록은 기록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진로활동입니다. 저는 상당히 진로활동과 자율활동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이 진로활동과 자율활동에 관련된 것들을 꼭 행사라든가 학교 프로그램 관련된 것들을 쓰면 돼. 그런 것들보다는 특히 진로활동 같은 게 700자가 되기 때문에 아주 공통적인 문구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보다는 학생들에게 어떤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발표하는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학년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들 그거 한번 같이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과 발달 500자죠. 이제 그래서 아마 진도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요즘에 지금 진도표에다가 교과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들에도 입력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방과활동 미기재고 그다음 행발 500점입니다. 어차피 3학년 1학기 때 행발은 큰 필요가 없고. 자, 이제 학교 경영에 관련된 건데 우선은 저는 1인 1역할 같은 것들, 역할 분담파별 같은 걸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율활동이 500자야. 500자라고 한다면 거기서 한 세 꼭지를 잡으시면 됩니다. 세 꼭지를 한다면 한 200, 150, 150 하면 한 200, 200, 뭐 150 정도 하면 아마 500자가 되겠죠. 세 꼭지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 자율활동에 어떤 학교에서 있었던 행사활동이라든가 의무적인 어떤 뭐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3학년 1학기 때 자율활동 쓰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들보다는 우선은 하나의 그 학급에서 할 수 있는 책임감, 자치활동인 뭐 임원 같은 역할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1인 1역할 같은 것들을 해요. 학급이 하나 조직이 된다고 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의 역할을 내가 담당하고 있고 그거를 같이 조금씩 수행하는 것들 뭐 오케스트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야 내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맛도 나겠죠. 그래서 임원 역할 같은 것들을 한 뭐 반장이면 부반장이면 이런 것들을 한 150에서 200자 써주면 되겠고요. 또 자율 학급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부여할 수 있겠고 또 학급에서 모든 활동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역할 분담표를 한번 만들어 봐라. 1인 1역할 같은 것들 만들어서 그런 것들 자칙을 해가지고 이런 활동 열심히 했으면 이런 내용들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또 내가 만약에 뭐 출석부 관리를 잘했다면 이런 걸 책임감 있게 써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율활동인데 요즘에 자율활동에서는 학급 자치와 관련된 것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우리 학급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참 좋을까?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 반 친구들, 우리 학급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좀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보는 것 중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학급에다가 어떤 친구가 식물을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식물을 분양하겠다는 거. 이거 봐 6년 전 겁니다, 이게. 식물을 분양해서 그거를 잘 한번 키워보겠다.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뭐 분양에 관련된 그런 빚값은 뭐 학급비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작성해서 가져왔어요. 그럼 해보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렇게 다육식물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다육식물들을 가져왔더니 이렇게 애들 이름이 있죠. 애들 이름이 있죠. 이 애들이 이름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분양을 해서 이제 500원씩 받아서 이제 1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유성고등학교 때 했던 건데 요거가 이제 유성고등학교가 이제 남학교죠. 1반부터 12반까지 다 남학교인데
유일하게 식물이 있었던 반이 저희 반이었습니다. 요 반. 요거를 제가 이제 수능 때 고사장 준비로 이제 버리려고 자 이거 버리자. 이제 버리려고 했더니 애들이 안 된다고. 이거 살려야 된다고. 끝까지 살려야 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더니 물었더니 이거가 쓰러지고 무너지면은 우리 수능 시험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재미난 일화도 있고 뭐 이런 걸 통해서 학급에 어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걔네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즘에 생활기록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성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성이에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형태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거는 저희 그 이제 유성고등학교 이재건 선생님이 이제 한 방식이었는데 어떤 학생들의 어떤 칭찬 같은 것들, 동료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한 학기 생활해 보니까 여러 가지 칭찬할 수 있는 것을 스티커 같은 것들 작아 적어서 붙여주는 겁니다. 뭐 여기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 4번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그런 것들을 집에 가기 전에 하나씩 다 붙여서 이런 것들 다 띄어서 이 학생의 특징들. 우리 담임선생님이 보지 못한 것들을 학생들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는 것들의 그런 좋은 특징들을 적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죠? 이쁘죠? 네, 남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학급 캠페인 활동인데 이제 애들 생활기록부 보면은 이제 6, 7, 8등급 애들 생활기록부 쓰기 참 힘들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학급의 어떤 캠페인 같은 활동들. 뭐 학년 단위에서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학급에서도 뭐 간단히 뭐 점심시간에 이용해서 간단히 주변을 청소하거나 이런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들도 생활기록부 쓰는 것도 상당히 좋죠. 누구는 그냥 공부하고 있을 때 나는 환경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 주변에 우리 학교라든가 학년 이를 통해 좀 더 깨끗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애교심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좀 더 이건 질서 활동이었는데 자체 활동이었는데 누구보다 좀 더 일찍 와서 뭐 2학년, 1학년 애들 뭐 복장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자발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들 되게 긍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학급에서 조직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참여한 친구들 생활기록부 적어줬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 사진입니다. 이렇게 실제 사진에서 아침에 솔직히 뭐 10분, 15분 일찍 일어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또 담임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힘든데 왜 하냐? 학급 자치적으로 하면 됩니다. 네, 학급의 담당자라든가 서로 동료 평가해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이거는 또 저는 학년에서 했던 것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플로깅이라고 해서 이름을 좀 그럴싸하게 줬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상위권 학생들보다는 좀 중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율활동에 뭔가 노력을 했다. 그냥 안 적어주면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또 우리 사립대학도 대전권 사립대학 같은 데에 종합 전형으로 쓰려면 그래도 어떤 활동들이 많이 적혀주면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점심시간에 이제 조깅하면서 청소한다. 이게 유럽에서 유행하는 겁니다. 이게 플러깅이라는 실제 다른 거 있어요. 초록창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내가 조깅하면서 환경적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활동들을 집단이 아니고 단체적으로 학년 단위로 한번 해봤습니다. 요 이렇게 띠도 한번 사고요, 집게도 사고 해서 점심 먹고 원래 대부분 자습하잖아요. 점심 먹고 그날은 한번 쭉 환경을 주변에 있는 우리 교단 주변 지역을 쭉 청소하는 거예요. 그럼 점심시간 때 애들 먹고 막 쓰레기 많이 버리거든요. 그때 3학년 형들이 싹 돌면서 청소하면 참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자치 활동으로서 괜찮다. 뭐 느낀 점 같은 거 쓰면 더 좋겠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학급 자율활동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꼭지 잡아서 이런 것들도 한 이제 200자 정도 적어주면 딱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전공을 찾았어. 내 전공이 있어. 내 전공이 뭐 경제 분야야. 경제 분야에 관련되면 경제 분야에 관련된 자기가 게시판을 운영하는 거예요. 네, 게시판을 운영을 해서 그달에 경제에 관련된 토픽이라든가 내가 생각해 보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회는 지식을 내가 혼자 아는 사회가 아니라 지식을 어떤 것들을 공유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3명뿐만 아니라 게시판 쫙 활용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뭐 책꽂이 같은 데다가 그런 것들을 이런 토픽이라든가 어떤 주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간단한 보고서라든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도 되겠죠. 여기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역사저널 그날이 아니라 그달이라는 닉네임으로 이렇게 역사에 관련된 내용을 잡았고 얘는 이제 법률에 관련된 얘기죠. 법인세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이런 게시판을 활용을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되겠죠. 이런 게시판 해서 뭐 전공 관련된 뭐 전기공학이든 아니면 기계공학이든 이런 거에 관련된 어떤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식 공유 차원에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 사례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진로 활동 700자다. 이게 은근히 생각보다 700자가 그 뭐랄까 꽉 채우지 못하고 알차지가 못합니다. 이 진로 활동에서 얘들의 다양한 활동들이라든가 내 진로에 대한 전공 분야라든가 전공 독서, 요즘엔 전공 독서 같은 거 해도 돼요. 독서 같은 것들. 자율활동 시간이라든가 진로 활동 시간이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거를요 한 학년 일단 그런 것들을 일단 학년 부장 선생님이 컨트롤 하셔야 돼요. 뭐 교감 선생님이랑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자율활동이라든가 진로활동에 여러 선생님들이 들어갈 텐데 이 시간에 뭘 할 것인지 어차피 1학기니까 3, 4, 5, 6이잖아요. 3월달 다 갔고 4, 5, 6이니까 6, 7이니까 이 3개월, 4개월 동안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딱 토픽 하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진로활동이면 대체로 뭐 전공 독서 관련된 것들을 읽게 하거나 해서 전공 관련된 독서 감상문 같은 걸 해가지고 진로활동에다가 한 200자 적어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제가 얘기한 거 전공 독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벤치마킹 하십시오. 필요한 것들 생각해 보셔서 학년 부장님과 또 진로 선생님, 자율 선생님 모여셔가지고 이런 양식지 있으니까 이거 좀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학과 같은 거 발표하는 거예요. 뭐 1, 2학년 때 했겠죠. 하지만 또 3학년 때 하는 것도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는 진로 관련된 발표 같은 거 준비해서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 있게 또 직업과 연계돼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 또 이런 것들도 하나에 또 200자로 적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학급의 모든 친구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 진로 선생님이 학급의 모든 걸 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뭐 전공 뭐 MBTI라든가 뭐 진로 적성 검사 그 큰 의미 없어요. 오히려 한 학생이 어떤 거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더 찾아보고 노력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학생은 언론 정보 관련된 다큐멘터리 PD가 되고 싶었던 친구인데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어떤 입사 방법이라든가 종류라든가 내가 만들고 싶은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 표현을 했었죠. 이런 것들 10장 이내로 파워포인트 10장 이내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표하면은 한 5분 10분이면 충분히 될 겁니다. 그래서 쓸만하죠 충분히. 이런 내용으로 얘가 이렇게 작성을 했었다. 되게 열심히 발표했었다. 작성하면 150에서 200 충분 나옵니다. 얘가 자주적으로 자기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거는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 또 우리가 지금 30자 빼면 470자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470자도 이게 1학기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또 무슨 뭐 또 코로나 심해지면 온라인이다 뭐 어쩌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전에다가 3가지 정도 준비하라고 하세요. 3가지 정도 준비한다. 뭐냐면 동아리 활동을 딱 하나, 둘, 3가지 정도. 그러면 한 150, 200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3가지 주제를 어떤 걸 할 거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먼저 빨리 계획을 잡아야 돼요. 지금 4월 전에 빨리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거 할 것인지 애들한테 계획을 잡아서 이거 니네가 준비를 해와라.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 저는 뭐 지리과 한 거 아실 거예요. 저 지리과 한 거 아실 거고요. 저 문과인데 저 인공지능 뭐 그냥 AI 그냥 하기 싫은 거 하나 맡았어요. 남들이 잘 안 하겠다는 거. 그냥 맡아서 어떤 거 했냐면 자 우선은 전공 발표하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전공 관련된 탐구라든가 동영상 제작에다 보고서 발표 같은 걸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개인 스스로. 개인 발표입니다. 개인 발표.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이거 참고해 보셔요. 자, 요거 관련된 내용 뭐 부족하지만 이 관련된 내용 항상 아시죠? 저는 항상 다 공유합니다. 네, 다 항상 공유하고 할 테니까 아무튼 이거 다 강의 끝나고 뭐 관련된 자료들 다 그대로 파워포인트 그대로 다 드릴 테니까 다른 교육청에 주지 말고 좀 창피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요거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다 편하게 쓰십시오. 벤치마킹 그대로 하세요. 별것도 아니고 벤치마킹 그대로 해서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 다 잘 적어 주십시오. 자, 전공할 때 전공 발표 이렇게 하셔요. 학과와 전공 선정 이유가 뭐냐? 그 졸업 교육 과정이 뭔지를 찾아봐야 돼. 그 대학의 학과가 교육 과정, 전기전자 교육 과정이 뭐냐? 하나도 몰라요. 경영학과 가고 싶은데 경영학과 교육 과정 뭐냐? 뭐 배우냐? 하나도 몰라. 그런 것들을 찾아봐라. 또 너 졸업 후에 뭐 할 거냐? 그거 한번 찾아봐라. 경영학과 나온다고 해서 졸업 후에 뭐 할 거냐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고 저 주식 투자할 건데요. 이래요. 그게 의미가 아니잖아요. 경영이. 그렇잖아요. 경영경제학과 그게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교육 과목 분야. 이거는 조금 심한데 내가 만약에 인공지능을 한다면 물리학과 연계된 것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전기전자라고 한다면 전기전자 여기도 물리학과 연계된 게 있잖아. 이 물리학과 연계된 것들의 학문적인 것을 연계된 것들을 한번 심화적으로 발표해 보라는 거야. 그다음에 뭐 추천 도서라든가 이런 거 찾아고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파워포인트 10장 이내로 해라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뭐 할까 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직업에 관련된 필요한 역량. 저는 요즘 시의 사회 중에서 뭐 의학 계열도 많이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도덕성이라 생각을 해요. 뭐 과학자든 뛰어난 뭐 의사든 뭐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가치관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가 의사가 되고 싶어. 의사가 되고 싶으면 좋아. 그러면 어떤 역량을 갖고 어떤 철학을 갖고 싶냐 이거예요. 당신이 교사가 되고 싶어. 그럼 교사가 되고 싶으면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 이거예요. 뭐 친구들, 뭐 학생들과 친하게 지낸다 뭐 이런데 이건 의미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철학적인 가치관, 마음 자세 같은 것들. 내가 보건의료에 가고 싶어. 보건의료 병원에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싶은지를 좀 자기 스스로 고민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인 동영상이라든가 파워포인트 10장 이내로 이거 좀 어려우니까 5장 이내로 생각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 관련된 것들 나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고 나는 어떤 철학자가 되고 싶고 나는 어떤 그런 교사가 되고 싶은지를 좀 더 적어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생기부 내용으로 조금 약하긴 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에서 면접에서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그다음 이거는 조별 발표예요. 자,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항상 개인적 발표를 하는 것보다 모둠별로 발표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항상 서울권 사정관들은 이제 모둠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회가 전부 다 같이 모둠식의 여러 가지 지식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별학습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둠학습, 조별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지적 공유 같은 것들, 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한 동아리였는데 일단 게임끼리 뭉쳐라. 인공지능 뭉쳐라. 소프트웨어 1, 2 뭐 뭉쳐라. 보안 관련된 애들이 있었어요. 이게 뭉쳐서 최대한 이렇게 묶어서 셋이 같이 둘이 같이 넷이 같이 이렇게 묶어줘가지고 얘네들끼리 하나의 어떤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번 보고서는 좀 달라요. 어떤 보고서를 만드냐면 제가 고민을 했는데 얘네가 공학 계열이니까 아무래도 신기술이라든가 공동 보고서, 신기술 관련된 것들 최근에 요즘에 이과라든가 공학 계열에서 최근에 이슈화될 수 있었고 최근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이라든가 새로운 신기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니네가 찾아보라 이거야. 찾아보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니네가 그거를 한번 분석해 보거나 그게 어떤 건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동아리로 작성을 해봐라. 그래서 10장 이내로 작성해봐라. 이렇게 해봤어요. 안 한 애들도 있어요. 여기 한 팀은 안 했어요. 안 했지만 나머지 팀은 괜찮게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그것들을 잘 적어줬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서 뭐 500도 넘게 졌는데 이때는 이제 자율 동아리 활동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랬지만 올해부터는 자율 동아리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 세 개 잡으시면요. 세 개 잡으시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 500장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극 활용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건 동아리 사례입니다. 동아리 사례. 동아리는 무조건 어떤 개인 주제 발표라든가 뭐 모둠 발표 이런 두 가지 형태의 트랙을 꼭 잡는 게 좋아요. 프레임을 개인 주제 발표, 모둠 트랙 발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남긴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주제 탐구 페스티벌 제가 작년에 유성고등학교에서 했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개인별 세특을 쉽게 쓸 수 있었을 때는 이제 그거를 개인별 세특에 이걸 많이 썼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개인별 세특에 쓰기가 어려워지고 수업적 유연화에 관련된 논의가 많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학년 단위로 수업적 유연화 관련된 것들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수업적 논의나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건 이제 어떤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도 꼭 담아야 되고 이제 운영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한번 지금 3월달에 할 수 있을 때 한번 논의해 보셔요. 이제 수업적 논의, 수업적 역량,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인 정규 수업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7시간 중에 1시간 정도는 학생들의 융합적인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수업에 유연적으로 자기 스스로 수업을 구성하는 것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에 교육과정이라든가 학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별 세택에 쓸 수 있다고 생각기로 지침이 나와 있어요. 저도 뭐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거는 작년 어떻게 했냐면은 주제 탐구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 프로젝트고 교과 세특이에요. 근데 이제 교과 세특에 쓸 수도 있는데 이제 교과 세특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인데 아무래도 이제 진로라든가 저는 이제 진로에 쓰려고 했어요. 진로에 이제 진로가 700자를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로에 쓰려고 좀 했었습니다. 진로에다가 최종적으로 써줬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절지 도화지에다가 어떤 자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아니면 반도체다, 아니면 뭐 AI다, 아니면 자율주행이다,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계획서 간단히 쓰고 이런 도화지에다가 큰 사절지 도화지에다가 여기 디자인 하는 거예요. 디자인 남자애들이지만 이렇게 한번 디자인 해보기 했어요. 네, 해보기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볼게요 사진. 이런 식으로 도화지 샀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돈 달라고. 돈 많이 안 들어요. 5만, 4만 원, 3만 원도 안 들어요. 이거 한 100장 넘게 사는데 다행히 친구들이 한 150명 정도 했어요. 했습니다. 15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아무튼 이제 한 기말고사 때쯤 했겠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5월 달에 했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이런 것들을 관련돼서 붙여서 이렇게 오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벽보에다가 우리 그 교실 밖에다가 붙여놨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얘네가 이런 걸 학교를 했구나, 이런 지식을 공유하려고 했구나라고 해서 하고. 그럼 생기분 누가 써줬냐? 생기분은 일단은 제가 다 담임선생님 설득을 해서 일단은 그 전공 관련된 뭐 수학이면 수학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고, 뭐 인문 계열이면 제가 다 했고 웬만한 거는. 그다음에 뭐 아무튼 뭐 물리 쪽은 물리 쪽 이렇게 해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애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아무튼 노력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 하셔서 생각보다 잘합니다. 생각보다 뭐 붙이기도 해도 되고 자기가 글 쓰기도 해도 되고 아무튼 생각보다 잘했어요. 이거를 또 수업 시간에 해도 돼요. 그렇죠? 집에서 하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이제 준비를 해와서 수업 시간에 뭐 자기가 사인펜에 글을 써도 되고요. 뭐 내용 가져와서 써도 되고, 내용을 뭐 프린트 해와가지고 잘 예쁘게 붙여도 되고요. 수업 시간 자율 활동이라든가 진로 활동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교과 세특입니다. 이제 교과 세특 500자를 뭘 써야 되냐 이제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진도표에 이제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도표에 이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내가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대부분 이제 어떤 그 활동들을 하잖아요. 학생들의 진로에 맞게 또 아무튼 교과 세특에 뭐 써줄 수 있는 내용들을 활동을 많이 권장하고 권유하고 그럴 때 활동을 많이 시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진도표에 담아두면 좋다는 거죠. 제 생각은 진도표에 담아서 그런 활동들을 하겠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세계지리인데 세계지리 교과서에 보면은 탐구 활동이 있어요. 탐구 활동. 탐구 활동이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쓰기에 참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찬반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가치 판단에 관련돼서 1번 문제에 뭐 답변을 달아라. 2번 주제에서 답변을 달아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쓴 내용들이에요. 내용은 좀 그래요. 좀 내용들은 그런데 제가 글을 잘 못 써가지고.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틀만 딱 잡아주시면 우리 대전에 있는 선생님들은 훨씬 더 활용을 잘하시기 때문에 이런 탐구 활동,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작년에 아마 고민해 보고 있다고. 그래서 탐구 활동 같은 것도 고민해 보시고 이런 것들 주제를 줘서 자율적으로 한번 자기가 이제 써오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 이거는 전공 기사예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 세특도 500자면은 대략 세 가지 주제를 잡아야 돼요. 세 가지를 잡아야 돼요. 세 가지. 얘가 맨날 맨날 모범적이다 이런 얘기로는 뭐 안 돼요. 그죠? 세 가지 정도 잡아야 됩니다. 세 가지. 그래서 일단 대체로 뭐 활동 2개 정도 적고, 활동 2개 한 200자 적고, 그다음에 그 학생의 어떤 평가 같은 거.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것들 중에 교과 세특기 선생님들이 이런 활동만 너무 많이 적는 것 같아요. 활동만. 뭐 내가 어떤 걸 보고서를 작성했다, 어떤 것들 탐구 활동을 작성했다, 어떤 발표를 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작성하는데 이 학생의 진정한 평가 같은 것들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얘가 어떤 정보 습득 능력이라든가 정보 해결 능력이라든가 독서를 잘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가 수준이 어느 정도라든가 뭐 발표하는 능력이 어떠라든가 이런 것들의 평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수준 같은 것들도 문 위에 좀 담아주면 좋지 않을까. 뭐 되게 매우 매우 뛰어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필하는 거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거 전공 경영 이건 뭐냐? 이제 세계지리니까 기사들이 다양한 세계의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겠죠. 신문 기사들이 있겠고 뉴스 기사들이 있을 텐데 그들 중에서 자기 전공에 맞는 것들, 뭐 경영학이라 한다면은 어떤 뭐 구글이라든가 뭐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MS사라든가 이런 회사의 어떤 경영 기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언론이라 한다면 뭐 프랑스어의 특징이라든가 독일의 특징이라든가 스페인어의 특징 같은 것들이라든가 뭐 게르만어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분석할 수 있겠죠. 또 사회복지라고 한다면은 뭐 노르웨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사회복지라든가 아니면 핀란드의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거 비교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신문 기사 같은 것들, 신문 기사를 찾아서 그 신문 기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뉴스 기사라든가 자기가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칸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칸을 좀 줄여줘요. 나중에 줄이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뉴스 기사를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애들이 그렇게 뭐 열심히 기사를 찾아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고는 해놓고 그 다음에 당일날 이제 핸드폰을 다 이제 저희 이제 그 하는데 핸드폰을 다 꺼내서 핸드폰이라든가 뭐 컴퓨터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핸드폰에서 어떤 기사 같은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시간 동안에 이거를 찾아보게 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전공 연계 발표인데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것들인데 내 전공과 관련된 어떤 세계지리의 어떤 내용과 교과와 내 전공과 연계시켜서 발표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10장 이내로 파워포인트 10장 이내로 작성해서 얘는 이제 사회복지 관련돼서 사회복지의 어떤 지역에 여기 프랑스 그다음에 여기 일본 미국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교과 세특이라든가 생활기록부 관련된 내용들 분명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작지만 팁을 좀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상관없고 그냥 벤치마크 그대로 써도 상관없고 저는 저를 언급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다. 그렇게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입 관련된 자료입니다. 대입 관련된 자료. 우리 선생님들 이제 대입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공유되는데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어디가라는 데가 있어. 녹색 창에 보면 어디가 치면 되고 그냥 다음 창에도 어디가 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요즘에 모든 정보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 대기업 프로그램을 우리가 맨날 집에 가서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어디가라는 데에 결과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자, 어디가 쳤어요. 어디가 들어왔습니다. 어디가 오른쪽에 딱 보면 대입정보센터래. 대입정보센터. 대입 정보가 많대요. 대입정보센터입니다. 대입정보센터 클릭하면 여기 대학별 입시정보 쭉 내려오면 대학별 입시정보. 대학의 입시 결과가 있겠죠. 대학별 입시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가 있어. 기준도 있고 평가 결과도 공개를 해준답니다. 자, 아까 대학명이 있죠. 대학명에 우리가 서울대 한번 쳐봅시다. 서울대 딱 치고 검색 눌러요. 그쵸? 걸렸어. 누르면은 이렇게 딱 창이 3개 뜹니다. 이렇게. 자,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학생 수능 위주. 이건 정시겠죠? 정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별 입시정보 이렇게 클릭하면 3가지가 나오게 돼 있고요. 쭉 나오네요. 그렇죠? 쭉. 이건 인터넷에 있을 때면 다 됩니다. 인터넷에 있는 곳도 다 돼요. 집에서도 되고 핸드폰에도 다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앱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학생부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주요 평가 주안점, 가이드, 전형 요소, 전형 자료, 서류 평가 한번 딱 클릭해 보세요. 서류 평가 클릭하면 서울대는 7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게 알아요. 몰랐죠? 네,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 알아요. 연대는 어떻게 한다? 충남대는 어떻게 한다? 몇 단계? A, A 플러스, B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면접 평가 어떻게 한다? 서울대 또 나와 있어요. 여기 5단계로 돼서 A를 A 플러스 A를 3등급으로 나누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기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클릭 딱딱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교과 방법이라든가 교과 반영에서 전형 결과라고 돼 있어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지역 균형도 있고 이제 일반 전형도 있는데 50% 것과 70% 것을 딱 구분해요. 얘네들의 결과로 봤을 때 50% 것 최종 등록자 대부분 대학은 다 최종 등록자로 돼 있어요. 서울대부터 한 198대학 모든 대학들 다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50% 거 70% 거. 내가 아직 대기업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고 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끌적끌적 해가지고 너 지금 내신이 어느 정도인데 야 지금 서울대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조금 올려야 되겠어. 자, 너가 지금 과는 요런 과인데 거기 경제 경영 정치외교학과는 거기 좀 높아. 조금 넓게 한번 볼래? 이렇게 안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이제 수능 최저가 없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내용들도 아무튼 이제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일반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이런 또 좀 실력 있는 학생들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내신 좀 낮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가미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결과 다 나와 있잖아요. 결과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정시예요. 정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시는 얘네 환산 점수로 나와 있어요. 일단 얘네가 이제 환산 점수로 나와 있고 70% 나와 있고 뭐 경쟁률과 충원이는 다 나와 있죠. 그다음에 최종 등록이 100분위 70%컷. 우리가 이제 3월달 모의고사, 3월 25일 날 모의고사 보러 갈때 제일 중요한 게 100분위예요. 100분위. 표준 점수 아무 의미 없고 100분위가 등급인데요. 100분위가 이제 100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거죠. 100에 가까울수록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분위, 100으로 표현한 나의 위치죠. 그렇죠? 100으로 표현한 나의 위치니까 내가 100분이 90이다 그러면 내 밑에 90%가 있는 거고, 그래서 상위 10%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100분이 최종 등록제 70% 컷이니까 와, 국어 99, 수학 100이래요. 그죠? 그다음 탐구 평균입니다. 뭐 문과 같은 경우에 뭐 간단한 팁이죠. 문과 정시는요. 문과 정시는 거의 수학 100점 맞아야 됩니다. 거의. 하나 틀려서 가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수학 100 받아야 된다. 거의 만점 받아야 돼요. 만점. 그때 표준 점수가 되게 좋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거의 만점 받고 국어도 거의 틀리면 안 돼요. 거의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의 문과 정시예요. 문과 정시. 이과는 뭐 요즘 의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자, 이렇게 70%까지 나와 있으니까 내가 모의고사랑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어디가 꼭 잘 활용해 주시고, 여기는 이제 뭐 어디가에 어떤 온라인 대입 상담이라든가 그다음 전화 상담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 교육청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진로진학지원센터 잘 기억하시고,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보시면은 이런 진학 상담이라든가 또 온라인 뭐 이런 상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이라든가 학부모한테 안내하면 좋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진학 상담이라든가 일대면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또 매칭을 시켜줘서 같이 1시간 동안 무료로 상담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기관들이 있죠. 대전시청, 대전시교육청, 그다음에 학생문화원 여러 가지 도서관, 지역 도서관들이 이런 것들 토요일 같은 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또 대육교육 알림이 앱도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아니 답답하면 그냥 여기 전화하세요. 610-8320 여기 전화하시면 다 안내를 해줄 겁니다. 아니면은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한테 이런 것들 안내하면 참 좋겠죠.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선생님들도 이런 걸 알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좋죠. 또 하나, 자, 우리가 지금 강좌가 알려지는 데가 지금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 채널 우리 장사님이 참 힘들게 만들고 힘들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 진로진학센터 지원센터, 아마 이거 이름이 좀 바뀌었을 텐데 뭐 저희가 뭐 넛지 TV 뭐 이렇게 넛지 TV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진로진학지원센터, 아무튼 대전 진로진학 이렇게 딱 치면 다 바로 나올 거예요. 이제 구독도 해주시고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강좌를 많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부법도 올렸어요. 네, 국수형 관련된 공부법. 이번에 2022 대학 관련된 수능이 변화되는 것, 예시문헌 같은 것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서 그냥 한번 그냥 우리 유튜브 보는 것처럼 한번 쓱 틀어 놓으시고 그냥 쭉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EBS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할 겁니다. 이제 EBS 교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EBS 교재에 관련된 것들에 관련돼서 뭐 기출 문제라든가 입시 정보라든가 교재 관련된 어떤 강좌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했고, 또 뭐 잘 활용하시는 분은 뭐 맞춤 문제라든가 또 EBS 아이를 활용해서 또 교사 EBS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EBS 문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한글 파일을 받으신 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분도 많고, 또 학생들에게도 여기 기출 문제 같은 거 다 있으니까 이런 EBS 아이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대학교 홈페이지는 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요즘에 선생님들이 되게 적극적이지 못해서요. 옛날에 막 저희 때 이거 라떼 이런 것도 나왔네요. 죄송한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어디가에서도 입시 결과가 나오지만 그래도 대학의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자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입시 결과 다 있습니다. 자, 입시 결과 언제 뜨냐? 이제 한 3월 중순이면 뜹니다. 3월 중순 뜹니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입시 결과 같은 거 많이 보면 좀 뭐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학년 단위로 학년 부장께서 학년 단위로 어떤 이렇게 학교를 또 지정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뭐 충남대학교는 정강문, 그다음에 뭐 충북대학교는 남기영, 뭐 그다음에 어디 뭐 우성대학교는 뭐 이창민,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거기에 관련 정보는 네가 다 수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시 모집에 관련된 자료도 여기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있고요. 정시 모집 관련된 뭐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데 있고, 또 학과 소개 자료 같은 것도 확인하면서 이게 좋겠죠. 또 하나, 자 여기 선행학습 영역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역평가라는 거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3월 달에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에 관련된 주요 대학들의 어떤 면접 관련된 것들, 면접 특이사항 같은 것들이라든가 뭐 논술 관련된 특이사항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면접 자료와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면접 우리 그 자료집 있잖아요. 그거 제일 많이 쓰시는데 면접 자료집 우리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면접 자료집 같은 거 딱 플러스 시키면 전년도 면접 어떻게 됐구나, 어떤 기출 나온거나, 어떤 흐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올해도 여러분들 면접 자료집 만들고 있는데 올해도 뭐 면접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도 자료 제출 많이 해주십시오. 자, 가이드북이죠. 전공 소개 자료. 저는 이런 주요 대학들, 서울대라든가 연대라든가 고대 같은 데의 주요 대학들의 전공 같은 것들 다 아시나요? 모르시죠? 나도 몰라요. 저도 몰라서 잘 모르는 것은 연대라든가 고대, 특히 저희 교육청,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서울교육청,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만든 우리 서울대학교 관련된 자료 책자가 있어요. 아마 요번에 2월 달 보냈을 겁니다. 아마 또 어디 또 이렇게 처박혀 있으면 안 돼요. 꼭 빨리 확인해 보시고 거기 전공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있는 모든 학교 같은 학과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다 붙이고 여러 가지 학교들을 다 해가지고 만든 자료예요. 그거 읽어보시면 전공에 대한 이해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책자를 보면서 애들한테 산업정보학과가 어떤 건지 뭐 아니? 아니면은 식물자원이 어떤 건지 아니?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읽게 하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하고 또 최상위권이 모이는 학생들이라 한다면 그런 책자 같은 것도 이렇게 줘서 한번 꼭 읽어봐라 라고 전공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책자들 한번 보시면은 선생님들 잠깐 보시면은 그 전공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상담할 때 필요한 것들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은 수시에서는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수시에서는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한 40만 건 뭐 이 정도 되는데 항상 전국에 있는 대략 40에서 45%의 여러 가지 건수들은 여기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 일단 수시에서는 최강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최강자입니다. 지역 단위라든가 이런 다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에만 좀 안 주고 나머지 지역 단위 다 오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요즘에는 이거를 선생님들이 잘 활용을 하셔요. 되게 적극적으로. 요게 이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더 찾아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해지는데 요런 프로그램들을 잘 하는 거 저희 또 학예 연수 때 할 겁니다. 자, 그다음 단위 학교에서 보는 입시 결과 이것도 중요합니다. 단위 학교에서 보내는 전형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항상 또 친한 학교가 있어요. 뭐 중앙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뭐 이런 친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또 잘 보내는 학교도 있어요. 또 그다음에 또 어떤 학교는 정시가 강한 학교가 있죠. 중심과 학교들은 정시가 되게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시 쓰라고 해도 CR도 안 먹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정시에 대해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가 학교별로 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자사고라든가 또 뭐 외고라든가 이런 자체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자체 데이터가 더 맞을 수가 있거든요. 왜? 선배들이 가는 형태가 분명히 우리와 내신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입시를 처음 하시고 고3을 처음 하시는 거 겁먹어하지 마세요. 고3 처음 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잘해요. 내가 봤을 땐. 요즘 너무 똑똑하셔서 상담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도 잘하시고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거 딱 이해만 하시면 금방 잘하셔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선배 선생님들하고 자꾸 얘기를 해. 자꾸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걸 자꾸 물어봐요. 이과 충남대학교는 이거 어때요? 최저는 얼마 정도 통과해요? 충남대학교 요 A과는 어떻게 취업이 잘 되나요? 모르는 거 계속 질문하세요. 찾아보는 것도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있지만 자꾸 모르는 것들 얘기할 때 그 사람과의 유대감도 커지고 거기서 그분들의 또 오랫동안 해왔던 노하우도 나와요. 그다음 수시 정시 상담 카드 뭐 이런 거 있고요. 대학별 입시 정보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어디 가도 잘 돼 있으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어디가 입시 결과도 잘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이제 대학별 환산 점수 이거는 이제 대학에서 찾아야 되겠죠. 대학별 입시 결과에서 찾으면 되겠고 뭐 선행학습 영향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이따가 이제 하겠지만 이게 설득용 파워포인트가 또 중요합니다. 설득용 파워포인트 뭐냐면은 저는 이제 애들하고 최상위권 상담 서울대, 연대, 고대 그다음에 의대 상담, 의대, 치대, 한의대 이런 상담 할 때 항상 보여주는 그게 있어요. 항상 뭐요 수능이 어렵다는 거 뭐 이런 보여준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거 저 옛날 거네요. 이거 잘못됐네요. 아무튼
자, 아무튼 이거 5월달 정도에 수시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모집 요강은 대체로 이제 5월달 초에 나오고요. 5월달 초. 정시는 이제 9월달 총대 나오고 수시는 5월달 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주요 전형도 아시다시피 학생부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다. 학생부는 교과와 종합 전형이고 이제 올해부터는 추천서 안 하죠. 추천서 안 합니다. 추천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학교도 많지 않아요. 이제 충남대학교도 올해부터 자기소개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논술 전형이 있고 여기서 이 논술이란 거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논술을 할 때 선생님들 생각에 논술 그래 글짓기 잘하면 되겠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인문계열은 논술을 일단 국어라든가 뭐 어떤 국어 관련된 그런 국어적 역량 같은 것들 뛰어나야 돼요 우선. 그래서 대체로 보시면은 이 논술을 쓸 학생들은 대체로 내신이 좀 하락하거나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좀 뛰어나는 학생인데 그 중에서도 논술을 좀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모의고사 국어가 대체로 1등급이나 2등급, 특히 2등급도 안 돼. 1등급을 꾸준하게 찍는 친구. 모의고사의 능력제, 언어적 능력이 1등급 꾸준하게 찍는 친구, 또 사탐 같은 것들도 1, 2등급을 꾸준하게 찍는 친구들, 이런 애들 중심에서 내신은 좀 낮은데 이런 애들 중심에서 좀 글 쓰는 능력이 조금 괜찮다, 이런 애들을 한번 권유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애매하게 뭐 서울의 주요 대학을 가고 싶은데 내신이 안 되는 경우인데 이런 모의고사는 괜찮으면 그러면 너 논술 이런 거 하나 준비하면서 한번 정시로 준비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논술을 하나 준비를 해보면서 정시를 한다. 그런데 막 뭐 2등급, 3등급 애들 이런 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돼요. 잘. 모의고사가 객관적 기준이 모의고사가 2등급, 3등급 되는 친구들, 뭐 3등급 나오는 애들은 언어적 역량이라든가 해석하는 역량이 저는 떨어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애들은 그렇게 논술 전형으로 주요 대학, 또 이런 애들도 뭐 서울의 주요 대학을 가려고 하지 또 중앙위권 대학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 자, 됐고. 자, 자연계열이에요. 자연계열은 논술 전형 간다. 이런 애들 주목하세요. 뭐 수학이에요. 과학은 큰 필요 없어. 수학적 능력이 되게 뛰어난 친구도 있어요. 내신이 낮은데 내신 2, 3등급이야. 근데 모의고사가 항상 1등급을 찍는 친구도 있어요. 항상. 이런 친구들은 수학 논술을 해보라고 해야 돼요. 이런 애들은 수학 1등급 꾸준하게 찍고 뭐 내신도 수학 내신은 괜찮아 항상. 전반적인 내신이 2등급, 3등급인데 수학 내신은 괜찮아. 그리고 모의고사를 항상 1등급 꾸준하게 찍어요. 이런 애들은 일단 수학을 한번 논술을 한번 해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도 같이 준비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수능 최저도 있으니까 뭐 세계 영역 2등급이라든가 뭐 세계학 6등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최저학력 있는 학교도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수학을 특히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글씨도 좀 잘 써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저 논술할게요 이게 아니라 한 번 정도 이런 얘기를 딱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정도 얘기를 딱딱 해줘야 애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 선생님 만만치 않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학원 같은 데서는 무조건 막 논술해봐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컨설팅에서 등급 낮으니까 서울의 주요대학 가고 싶어요? 그러면 논술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딱 태클 거는 거죠. 그죠? 그다음 이거 실기. 자, 요즘에 예체능 학생들 예체능 학생들 꼭 지도할 때 이거 중요합니다. 공부시켜야 돼. 공부. 예체능 학원에서는 자기도 책임감도 없이 맨날 뭐라고 할까요? 뭐 실기 열심히 하면 됩니다. 뭐 너가 실기만 잘하면 된다. 뭐 이렇게 다 설득하고 학원 비용 많이 내게 하는데요. 뭐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공부. 진짜로 잘하는 친구들, 서울의 주요 대학을 뭐 미대라든가 음대라든가 뭐 체육대학 가는 다 무조건 공부입니다. 요즘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미술 전형이라든가 그런 전형 많잖아요. 공부입니다. 공부. 학업 역량. 수시든 정시든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 서울의 주요 대학 가려면 딱 얘기하세요. 서울의 주요 대학 가려면 공부해라. 내신을 올리고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하든가 아니면 정시를 올려라. 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얘기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수능은 정시 얘기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돼 있죠. 교과 전형은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인데 8-1에 관련된 내신 등급만 보는 거고, 내신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만 보고 거기에 관련된 글로 써 있는 것은 안 봐요.
창체 활동 이런 글을 쓰는 거 안 봅니다. 처음 하시는 분. 그다음 충남대학교 같은 거 그런 내신 같은 것들이 다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농어촌도 다르고 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 통과해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탑 11등급, 뭐 이과는 수영탑 12등급 이런 거 맞춰야 됩니다. 종합전형이에요. 자, 교과 성적도 보고 활동도 본대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다음에 또 자기소개서도 자소서도 보는 학교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종합적으로 서류를 본다는 겁니다. 대신 등급도 보면서 거기에 있는 활동 같은 것도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시는 아무래도 그냥 수능입니다.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고, 논술 전형은 아까 뭐 다 있지만 논술의 변별력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주요 대학들은 거의 뭐 두개학력 4등급 뭐 이렇게 배정이 돼 있죠. 그래서 최소한 논술도 잘 써야 되지만 뭐 등급도 맞춰야 된다. 자, 수시는 아까 전형은 4개지만은 수시는 6번 지원할 수 있다. 일반 대학들 6번 지원할 수 있고, 전문대 요즘에 전문대 너무 힘든데 아무튼 무제한 쓸 수 있고, 수시는 6번 쓸 수 있다. 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포스텍. 포스텍은 이제 과학 중점 관련된 학교긴 하지만은 여기는 일단 우리 교육부에서 만든 일반대입니다. 일반대라서 요거만 생각을 하시고요. 나머지 지스트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유니스트라든가 디지스트라든가 뭐 사관학교라든가 뭐 예술대학이라든가 뭐 전통문화대학들 이런 애들은 특별법에 설치돼 있어. 교육부가 아니라 특별법에 설치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6번 쓰고 얘네들 대학들 더 추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능력되면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산업대는 청운대라든가 호원대 이렇게 불가고 이렇게 불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모집 단위별 시기 횟수 보시면은 수시 6번, 그다음에 정시는 수시 최대 6번이고, 정시는 군별 가군 다 보세요. 가군, 나군, 다군 있어요. 가군에 한 190대학이 있어요. 190대학 중에 한 개만 써야 돼. 한 개. 나군에 한 150개 있어. 한 개. 다군에 한 120개 있어. 한 개만 쓰는 겁니다. 총 3개예요. 그런데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라든가 충청권의 주요 대학들 국립대는 다 가나군에 몰려 있어요. 주요 대학들이 가나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2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정시 모집은 그렇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다 합격을 했고 합격을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추가 모집이란 것이 2월 말에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는 좋은 등급을 받아 좋은 뭐 성적을 받았다. 수능 성적 받았다. 정시는 합격 등록할 수가 없어요. 수시에 합격을 했다. 추가 합격을 했다. 충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정시에 뭐 수능 성적이 뭐 5일이에요. 이런 애들은 합격했으면은 대학을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면접이 있어서 면접을 갈까 말까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시 모집에 이제 정시 모집 등록 합격이 있고, 그다음에 합격을 하고 등록할 경우에는 추가 모집에 비관하고, 합격을 했는데 등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추가 모집까지 가능합니다. 추가 모집은 경쟁이 너무 셉니다. 여기는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이중 등록 금지, 또 수시 합격자 조회, 뭐 예비 순호, 뭐 이런 순위 불임 포기 불가, 뭐 이런 등등들이 있고요. 이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수시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들이 다 학교마다 달라요. 서울의 주요 대학들, 서울권 대학들은 수시 충원 합격자 발표를 대체로 홈페이지를 활용해요. 홈페이지에서 몇 월 며칠 날 1차 하겠다. 몇 월 며칠 날 2차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만약에 그걸 모르면 놓치는 거죠. 12월 20일 날 발표하겠다는데 내가 몰랐어. 넘어갔어.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개인 책임이에요. 모집용에 다 써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충청권 대학들은 뭐 약간 뭐 충남대 정도는 홈페이지에 발표하지만 나중엔 다 전화 같은 것도 다 돌리죠. 그렇죠? 전화도 이것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못 받으면 자기 손해입니다. 이거. 그런 것들이 모집용에 또 있다는 거죠. 모의고사입니다. 자, 모의고사 전반적 일정 보자는 겁니다. 전반적 일정. 우리가 3월 달에서 정신 없는데 우리 이것만 보고 있죠. 3월 25일만. 이것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 일정 보도록 하자는 겁니다. 3월 25일에 서울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우리 17개 시도가 다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17개 시도가 본 시험들은 그동안 보세요. 경기, 강조한 이거 안 보가죠. 지난번 2월 11일 날 모의고사, 11월 24일 날, 아무튼 11월 말에 봤던 모의고사, 이 경기도교육청만 2학년 때는 다 17개 시도가 다 봐요. 근데 이제부터 3월달 모의고사, 이 3월달 모의고사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다음 경기도교육청 요거 6월달 모의고사 되게 중요하죠. 요 6월달 모의고사. 그다음에 우리 모의고사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90분 동안 풀 수 있는 시간이 6번밖에 없어요. 내신 시험도 정기고사도 50분밖에 안 보잖아요. 국어 시험도 50분밖에 안 보잖아요. 근데 국어를 80분 동안 시험 보고 영어를 70분 동안 시험 보고 수학을 90분 동안 시험 볼 수 있는 시간이 모의고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모의고사가 선생님 그냥 집에 가서 모의고사 그냥 다른 문제집 보면 되죠. 그게 아니라 예비 수능과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6월달 모의고사입니다. 이 6월달 모의고사를 통해서 앞으로 수시 모집에 관련된 어떤 큰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6월달 모의고사가 상당히 중요하죠. 또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9월달 모의고사도 잘 봐야 돼요. 되게 핵심적인 학교들, 뭐 저기 우리 대전 지역의 중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수능 잘 나오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6월에서 갑자기 확 떠버려요. 성적 막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런 애들 되게 조심해야 되겠고, 특히 6월달 모의고사 그렇게 조심해야 될 친구들 뭐냐면 수학 잘하는 친구들.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좀 조심해봐야 돼요.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한 뭐 수학 이번에 모의고사에 수학 100점 맞았다. 6평에서 아니면 뭐 하나 틀렸다. 이런 애들은 조금 더 수시 상담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9월달 같은 것들도 같이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애들은 또 뭐 서울대 쓰겠다는 거나 주요 대학을 쓰겠다고도 걸 수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 생각했던 것들보다 좀 더 낮춰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은 6월 18일입니다. 11월 18일입니다. 곧 오겠죠. 네. 이번 수능 때는 정말 마스크 벗고 정말 그게 편하게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 이제 수능 영시 이제 이번에 시험의 수능 영시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작년도 수능에 비해서 48만이고 작년도는 41만 정도, 6만 명이 빠졌어요. 6만 명이 시험 인구가 절감된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과탐, 사탐의 인원이 좀 많이 줄었죠. 과탐보다 사탐 인원이 좀 많이 줄은 편이고 뭐 비슷한 비율이라 할 수 있고 많이 줄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서울교육청 자료인데 학령 인구를 보시면 고3을 보시니까 올해는 14,000명이 플러스 됐다라는 거지. 그렇죠? 요게 지금 만 명이 작년도 수능에서는 6만 명이 아기를 안 낳았지만은 이번에는 애들이 좀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14,000명이 들어왔다는 거지. 14,000명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충남대학교로 봤을 경우에 충남대학교 5개입니다. 그죠? 충남대 한 4개 반 정도 되죠. 충남대학교 한 3,200 되니까. 그렇죠? 그 정도 꽤 많은 인원입니다. 14,000명 정도가 되냐면 대전에 수능 보는 인원이 대략 12,00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인원이에요. 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 결과를 볼 때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좀 올해는 조금 경쟁이 좀 들어올 것 같다. 경쟁률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영어예요. 이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이 영어를 내가 자꾸 왜 얘기를 하냐면 바로 최상위권 애들 때문에 그래요. 최상위권 애들. 최상위권 애들은 일단 영어를 1등급을 거의 맞고 돼야 되고 의대, 치대, 한의대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영어를 무조건 1등급 받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체제를 맞추려면. 그런데 영어가 지금 보시면은 작년도는 12% 만점자가 90% 이상이 12%였어요.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영어 상당히 쉬웠어요. 재작년도에 영어가 7%였어요. 평균적인 수치였죠. 그동안에. 그런데 작년에 되게 코로나 때문에 좀 쉽게 낸 것 같아요. 9월달 좀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 근데 올해는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 모르겠고. 그러면은 유지하면은 최상위권에 큰 이게 없는데 또 만약에 또 어려워지게 되면 영어가 어려워지게 되면 지금 5만 명이 최저를 맞췄었는데 1등급을 맞췄는데 어려워지게 되면은 뭐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또 최상위권 의대라든가 이쪽 계열에서는 약간 또 점수가 어려워지게 되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최저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쉽게 1등급 맞출 수 있는 영어가 못 맞춰버리게 되면 내신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아무튼 이런 것들도 영어가 중요하다. 영어 수능 성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얘기할 때 충남대도 영어가 반영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자꾸 강조하는 것도 좋아요. 국어 탐구라든가 수학 탐구에서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영어를 맞히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해요. 영어를 전략적으로. 영어를 못해도 2, 3등급 꼭 받아라. 2등급이라 받아라. 그러면 나머지 10등급은 수탐에서 채우면 되니까. 영어를 좀 더 강조하는 것도 좋고 학년 자체에서도 영어를 좀 더 강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학년에서 뭐 듣기 평가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뭐 하면 좋겠고요. 이거 백으로 해야 되구나. 네. 자, 여기부터 이제 기본 대인데, 자, 우선 수능 탐구 인원입니다. 자, 이제 올해부터는 수능 탐구가 이제 뭐 여기 있는 것들 뭐 같이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이과 학생들이 뭐 사회문화도 볼 수 있고, 문과 학생들이 뭐 화학도 볼 수 있고 막 그래요. 자, 작년도 이런 봅시다. 전반적인 거 봅시다. 자, 우선은 사탐은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가 많이 봐요. 많이 봅니다. 응시자가 상당히 많고, 근데 사탐은 난이도가 다 달라요. 시험 문제를 출제해내는 사람들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다 달라요. 뭐가 어려울지 몰라요, 진짜로. 어떤 과목이 어렵고 어떤 과목이 쉬울지 몰라요. 오히려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게 좋죠. 어려워서 내가 잘 받으면은 표점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내가 사회문화랑 생활교육에 대한 체크를 했어요. 사회문화 체크 또 하나, 탐구 이 사탐에서는 1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돼요. 애들한테 주지시켜야 돼요. 애들한테 은근히 사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친구들 많은데, 사탐에서 1등급 받으려면 거의 만점을 받아야 돼요. 만점 받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하나 틀리면 문제가 쉬어버리면 3등급 나와요. 올해도 그런 적 있죠. 그래서 만점을 받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정말 독하게 공부해야 돼. 오히려 수능 최저학력에서 정시에서 더 어려운 것은 탐구가 더 어려워요. 솔직히 탐구가. 과탐도 장난 아니에요. 수학보다 과탐 맞추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것들 강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졸업생 비율이 상당히 높다. 여기 사탐의 대략적으로 이따 보시겠지만 사탐의 대략 40%는 졸업생이 1등급 차지해요. 우리가 100% 4% 중에 이 100이 이만큼이라면 이만큼 정도 40%가 졸업생들이 차지해버려 1등급을. 그냥 2번 공부하잖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진짜로 독하게 공부해야 된다. 그래, 너 1, 2등급 받는다 이거야. 그 다음에 내가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이렇게 지적했는데,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는 일단은 뭐 탐구 영역을 떠나서 이거는 학년부장님이라든가 최상위권 담당하시는 분들, 이 애들은 서울대를 가는 애들, 서울대 직윤이든 직윤은 그렇고 일반 전형, 서울대 일반 전형이라든가 고대 뭐 아무튼 뭐 학주 전형이라든가 할 때 면접하죠. 연대도 그렇고 면접하죠. 면접할 때 특히 서울대라든가 고대 같은 면접을 할 때는요, 얘네들은 대부분 그동안에 생활과 윤리 계열과 사회문화 계열이 나와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여기 윤리와 사탐까지 포함시키자. 윤리 계열과 사회문화 계열, 뭐 경제까지 포함시켜서 나오는 사회문화 경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서울대 지문 보면 대부분 그래요. 제가 이제 질이긴 질인데 질은 잘 안 나와요. 속상해요. 근데 아무튼 그렇지만 그래도 준비는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윤리 계열과 사회문화 계열 선생님을 또 준비를 설득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미리 얘기해야 돼. 3월달에 학년부장 선생님들은 무조건 최상위권 1등부터 15등 아니 뭐 입시 결과에 큰 뭐 입시 결과에 큰 그거를 뭐 큰 영향을 안 받으시면은 뭐 상담 안 하셔도 되는데, 입시 결과도 중요하고 뭐 서울대도 보내야 되고 의대 치대도 좀 학교 입장에서 보내야 된다 이러면 1등부터 15등까지 못해도 20등까지는 얘네 상담해야 돼요. 바로 3월달부터 상담해야 됩니다. 3월달부터 상담을 하고 3월달부터 약간 세뇌를 세뇌? 아무튼 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근데 그런 교육들이 윤리와 사회문화, 문과 1, 2등 애들, 뭐 5등까지 하는 애들, 문과 생활과 윤리와도 네가 수능 선택을 세계지리든 세계사를 해도 좋은데 내신 공부에서 생활 공부에서 이런 것들의 면접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에 관한 개념은 다 공부해라라고 얘기해야 돼요. 3학년 1학년 때 그 과목이 있으면 그거 공부해라라고 미리 얘기해야 돼요. 미리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학년부장 선생님들, 담임선생님들 최상위권은 학년부장 선생님 분명히 관리하셔야 돼요. 최상위권 애들 분명히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학교 입장에서 어떤 뭐 상담 프로그램 뭐 진짜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든가. 3월달에 나중에 6월달 7월달 가서 입시 다가가서 하면 안 돼요. 최상위권 애들은 미리 얘기를 해서 서울대 좀 쓰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놔야 돼요. 일을 해놔야 돼요. 그거 믿음을 주고 몇 개 탁탁 집어놔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딱 말을 못해 부장님한테. 부장님이 딱 저렇게 잡아놨네. 저런 얘기도 해주네. 이런 얘기를 학원에서 잘 안 하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 해주셔야 돼. 과탐 얘기합니다. 과탐 2는 이제 되게 숫자가 적죠. 과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과탐도 마찬가지야. 문제 난이도가 자기 마음대로.
작년에도 물리 왜 계속 어렵게 하다가 작년 쉽게 나와가지고 또 물리 또 한두 개 틀린 사람들도 표준도 쑥 내려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생명과학 원과 지구과학 원의 응시자가 많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탐 2는 대체로 이제 어떤 친구들 중에 이제 가탐에 막 목숨 가탐 2에 목숨 거는 애들이 있는데 좀 잘 보시고 그런 애들은 조금 뭐 과학 매니아가 아닌 이상은 가탐 2 그냥 3학년 2학기 때 하니까 3학년 1학기 때 하니까 가탐 2 재밌네 해서 막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냉정하게 봤을 때 일단 가탐 2는 대체로 서울대 진학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잖아요. 정시 모집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도 안내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1등급의 졸업생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락 45% 정도가 1등급이 졸업생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대체로 의대, 치대, 한의대라든가 정시 서울대 가고 싶은 친구들 이런 애들이 가탐입니다. 가탐이 그래서 맞추기 어려워요. 가탐이 1등급, 2등급 최저 맞추기 어려워요. 진짜로. 자, 그리고 왜? 숫자도 적잖아. 수학은 뭐 17만이나 18만 정도 되긴 하죠. 얘는 이렇게 적잖아요, 숫자가. 자, 그리고 서울대 지교는 서로 다르게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졸업생 성적입니다. 졸업생 성적이 빨간색인데 되게 높죠? 표준 점수를 봤을 때 졸업생 성적 되게 높고 재학생들은 되게 낮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 보세요.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애들하고 상담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상담할 때 알아야 될 것은 학생의 내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얘가 충남대 정도 간다면 모의고사까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얘가 내신이 문과 학생이라 합시다. 문과 학생이야. 내신이 대략 한 2.5라고 합시다. 2.5야. 자, 2.5 정도면 되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대체로 충남대학교 수시 교과 전형 일반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입니까? 지역 인재 전형은 뭐 쓸 수 있죠. 2.5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죠. 충남대학교가 문과가 한 2등급에서 이번에 뭐 중국어과가 한 4등급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입시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못 하겠고 이 정도 나왔으니까 아무튼 2.5면 충남대학교 할 만합니다. 충분히 붙을 만합니다. 그런데 충남대학교가 내신을 봐서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수능 최저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충남대학교 문과는 뭡니까? 국영탐 올해 국영탐 11등급이에요. 작년도는 국영탐 10등급이 없어.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10이었는데 올해 11등급으로 더 완화됐어. 완화됐으니까 내신이 좀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워낙 요즘에 문과 애들이 내신이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얘가 이 12월달 모의고사 보니까 3등급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국어 3등급, 영어 3등급, 탐구 이게 합산해서 4등급이니까 3 플러스 3 플러스 4니까 10이요. 그죠? 10이네요. 그러니까 11. 오, 되겠네. 야, 너 저 책을 맞출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냉철하게 보면 아니라는 거지. 냉철하게 보면 아니라는 거지. 왜 아니냐? 얘가 3등급인데 100분위를 봐요. 77이야, 77. 100분위 77. 우리가 등급이란 것도 되게 좋은 100분위와 낮은 100분위도 있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낮은 3등급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 만약에 졸업생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뭐 하위권 친구들이 시험을 또 안 보고 5만 명 시험을 안 보고 하면 얘 내려간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 75, 뭐 72 이렇게 받아버리면 4야, 4. 4등급이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탐구에서 3등급이고 탐구 같은 것들도 지금 그렇게 시원치 않고 하다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졸업생이 더 들어오게 되면 한다는 거,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11등급이라 했을 때 10등급이라도 안 좋아할 게 아니라 너 다음 모의고사 때는 9등급 정도를 받아야 된다. 9등급 정도를 받아야 실제 수능에서는 1등급에 2등급 내려갈 수 있으니 실제 수능급에서는 그렇게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최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충남대학교 수능 최저 때문에 힘들어해서 충남대 못 가는 친구들 많이 봤잖아요. 솔직히. 또 처음이신 분은 못 받겠다. 자, 아무튼 그런 애들 많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야, 너 11도 12고 11이네. 야, 너 맞출 수 있겠어. 보다는 더 냉정하게 너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더 점수를 이번 3월달 모의고사 9등급 정도를 받아놔야 실제 수능에서는 10이나 11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제가 그런 이유를 얘기한 거 이건 박건 선생님 책에 가져온 거고 보시면은 자 3월달 모의고사가 39만 명이었어요. 이거 작년도 겁니다. 작년도 거 39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거 재작년도 거네요. 재작년도 거. 근데 11월달 수능에 시험 본 친구들이 35만이에요. 오!
지금 여기 39만인데 35만만 시험 봤어요. 3월달 모의고사는 우리가 대체로 재학생들 다 보잖아요. 그렇죠? 재학생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수능 시험은 35만 명, 34만 명 시험 봤어. 70%가 시험 봤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졸업생들이 28%나 왔어. 이건 재작년도 겁니다. 작년도에는 30%였어요. 졸업생들이 들어왔어. 즉 수능 고사장에 100명 중에 30명은 졸업생이야. 깜짝 놀랐죠. 졸업생입니다. 100명 중에 30명이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만큼 애들 들어오고, 얘는 상당히 공부를 잘하겠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일단은 두 번째로 이 애를 주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39만 명에서 34만 명이 시험 봤어. 5만 1,000명은 어디 갔냐 이거야. 아니, 같은 교실에 있던 친구들이 실제 수능에서는 시험을 안 봤단 말이지. 이 친구들. 그럼 이 친구들은 대체로 어떤 친구들이에요? 어떤 친구들입니까? 고민해 보세요. 그렇죠. 대체로 하위권 친구들이죠. 하위권 친구들이라서 전문대라든가 뭐 대전권 사립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별로 없는 대학들, 그렇게 큰 뭐 상위권 대학으로 가고 싶은 욕심 없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서서 수능 보러 오지 않은 거죠. 수능 신청을 했지만 수능 보러 안 갑니다. 누가 8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겠어요? 추워 죽겠는데. 누가 그 도시락 힘들게 가고 이렇게 쉽겠습니까? 또 어째 봐도 모르는 거 8시간, 9시간 더 자겠습니까? 그거? 힘들잖아요. 집에서 자는 게 좋지. 시험 안 봅니다. 신청을 했지만 시험 안 봐요. 그럼 얘네들은 대체로 하위권 친구들인가? 8등급, 9등급 애들에 해당되는 친구들이겠죠? 7등급도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7등급, 8등급, 9등급 친구들도 같이 시험을 봤지만 실제 시험에서 7등급, 8등급, 9등급 애들 시험을 안 본다는 거죠. 대략 12% 정도 안 봐요. 점점 늘어나요, 요즘에. 이 정도 애들이 시험을 안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좋은 등급을 받았어. 근데 하위권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안 봐버리니까 내가 자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이 나와요. 아까 졸업생 공부 잘하는 거 봤잖아요. 졸업생 나오니까 이제 상위권도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 수능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수능 최저학력에서 11등급이면은 3월 학평에서는 9등급이 나와야 나중에 10이라든가 11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졸업생 비율인데 이게 뭐 2, 3년 자이긴 하지만 졸업생 비율이에요. 자, 수학과랑 같이 한번 보세요. 수학과의 빨간색이 1등급이죠. 우리가 이게 1등급이 4%인데 4% 중에 지금 48%가 수학과. 지금은 이제 이과 수학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기하와 미적분으로 바뀌겠죠. 기하 이제 미적분이 아무래도 졸업생이 더 많이 들어올 건데 아무튼 미적분이 이렇게 바뀌겠죠. 48%. 1등급을 차지하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졸업생들이 48%. 이런 건 애들을 몰라요, 애들이. 이걸 몰라요, 애들이. 아, 선생님 저는 뭐 의대 진학하려고 하는 애요. 저는 뭐 2등급 나왔지만 이번에 꼭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지금 백분위가 뭐 한번은 97에서 왔다 갔다 한다, 96에 왔다 간다, 100에 100점 만점이면 모르겠는데 97에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은 쉽지가 않죠. 이렇게 졸업생들 막 들어오는데 또 하위권 친구들 시험 안 보는데 또 수학 미적분하고 기하 같이 공부했지만 걔네들 어차피 또 확통으로 돌릴 텐데 그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애들은 뭐 의대치대 한의대 이런 애들 뭐 얘들 다 맞출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다 맞출 수 있다고 이런 걸 팩트를 딱 얘기해 줘야 돼요. 이런 것들 사설기관이 잘 몰라요. 이런 거. 사설기관 이제 컨설팅 받아오면 다 된다 그래 다. 이런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 돼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설득력 파워포인트예요. 이런 것들 설득력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나서야 나중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자꾸 얘기를 자꾸 교육을 시켜야 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과탐이에요. 과탐 보세요. 과탐 45.7이죠. 과탐 인원수도 적어. 7만 8만 해봤자 11만이야. 인원수도 적어요. 그러면서도 졸업생 또 차지해 졸업생이. 자, 사탐 보세요. 사탐도 40% 이상이죠. 사탐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등급 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제 개인적인 기준인데 외우시면 좋겠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외우시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 기준인데 처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 빨리 할 수 있나? 아무튼 개인적 기준인데 일단은 서울권에는 1등급 초반 정도, 문과 초반 정도 1등급. 요즘에 서울대의 직윤 같은 거 아니면 일반 전형 같은 것들은 1등급 중후반도 가능해요. 아무튼 1은 서울권입니다. 1은 서울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라든가 이제 동국대 정도부터는 이제 2등급 정도가 나와요. 1등급은 서성한이 정도가 1등급 정도 되고 그다음 중앙대라든가 동국대 정도가 한 2등급 라인, 동국대 뭐 국민대라든가 이런데 한 2등급 라인 정도, 근데 수시에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충남대 라인은 대략 한 3, 4등급, 5등급 정도도, 뭐 5등급도 활동을 잘하면 붙을 수 있겠지만 한 3, 4등급 정도. 대전과 사립대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다음에 뭐 나머지 1등급은 서울의 주요 대학들, 2등급은 중경외시부터, 3등급은 충남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정시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무튼 이렇게 정시 최상위권 한 0.2% 정도. 일단은 정시에서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에 가려면 정시에서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정시에서는 수학 100을 받는 게 중요해요. 문과는 수학 100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충남대는 대략 91 정도 되고요. 100분이 91에 81 정도, 80 정도, 좀 낮추면 77 정도까지. 그다음 충북대는 82에서 72 정도. 올해 충북대가 좀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이 정도 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요거는 이제 자연계열인데 자연계열 의대치대 한의대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봐서는 한 0.4% 3%, 의대는 한 0.12% 안에 이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를 좀 보면은 대체로 요즘 의대는 대체로 수학을 일단 충남대학교 의대 가려는 경우에는 수학을 대략 100 정도 받아야 돼요. 만점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 틀리거나.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영어가 너무 쉬워지니까 국어도 잘 봐야 돼요. 국어도. 작년에 의대 이제 상담해 보니까 수학을 한두 개 틀렸는데 국어를 100 받아 버리니까 어려운 국어에서 좀 100 받아 버리니까 괜찮게 들어가더라고요, 의대. 그래서 아무튼 국어와 영어가 너무 버리니까 국어도 되게 중요하게 됐다. 뭐 탐구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국어와 탐구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수학이 가야 된다. 수학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서울대라든가 이런 데 좀 낮아졌고요. 충남대는 뭐 85에서 뭐 69, 요 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정도 충북대 이 정도 됩니다. 100분위 점수.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정시 판단하는 건데 일단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수학 이런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합산하면 한 87 정도 되죠. 그럼 87 정도면은 얘가 87 정도니까 중경외시 이 정도 선이구나. 대략 잡는 거죠. 이 정도로. 이 정도 선이구나라고 한다면 수시에서는 좀 더 윗대학들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 정시에서는 이 정도 예측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인문계열은 건동홍수 정도, 자연계열은 중경희 정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 성적인데 뭐 다 보시면 되겠고. 일단 수학에서 올해는 아마 15번, 20번, 뭐 29번, 30번 문제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킬러 문항이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들하고 이제 1등급, 2등급 상담할 때 이제 좀 그런 것들도 이제 어려운 문제 뭐 2등급을 맞추려고 한다면 어려운 문제 뭐 30번이나 29번을 거의 못 풀면은 그런 거 뭐 풀지 말고 앞에 문제 쫙 풀어라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다음에 수시와 정시를 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한다면은 자, 수시가 만약에 대략적 내신이 3등급입니다. 이건 좀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3등급인데 모의고사 쭉 보니까 4등급 또는 3등급이야. 4등급 또는 3등급. 영역을 다 보니까 대체 4등급과 3등급이야. 그럼 좀 더 내신이 좀 더 좋은 편이죠. 비슷하거나 내신이 좀 더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친구들은 대체로 이제 수시 모집을 써야 돼. 수시 모집을 써야 되는데 수시 모집 대체로 이제 종합 전형 뭐 교과가 유리하면 교과 성적을 가고 뭐 종합도 유리하면 종합 전형을 준비할 수 있고 이런 친구들은 수시를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는 이런 학교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내신은 3등급인데 모의고사가 더 좋은 친구 있어요. 꾸준하게 2등급 찍고 특히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문과들, 이과들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정시를 노리는 게 좋아요. 올해부터는 정시가 이제 약 30 주요 대학이 39% 40% 육박할 정도 많이 뽑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섣불리 막 수시로 낮춰서 쓰게 되면 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싫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 없고요.
얘가 봤을 때 딱 수시했을 때 수학이라든가 성적이 괜찮아. 수학이 뭐 1등급 받는다. 이런 친구들은 더 하면 안 되고 이런 친구들은 그냥 정시라든가 수시를 지원하거나 논술 전화 한두 개로 준비를 하게 시키는 게 훨씬 낫고 정시에 더 열심히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게 더 나아요. 자, 수업 시간 더 열심히 더 듣고 더 문제풀이 더 열심히 하라. 이렇게 더 응원해 주는 게 더 낫습니다. 자, 대입 상담 프로그램. 이건 이제 우리 교육청 프로그램이긴 한데 수시 여러 가지 결과 같은 것들을 여기 검색어에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 드릴 텐데요. 검색어에 간단히 검색을 하면은 우리 대전 지역에서 보냈던 서울대학교는 몇 점 정도 된다 이런 합격 사례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합격 사례가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엑셀이라서 인터넷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엑셀이라서 서울대학교에 인문계열에 합격했던 사례가 쭉 나오죠.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 저희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정시도 같이 제공하는데 정시 사례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사례를 많이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수시든 정시든 사례를 안 내는 학교도 좀 있습니다. 사례를 많이 제공해 주시고 그다음에 백분위가 있는데 이제 백분위도 마찬가지로 이제 검색을 해서 경희대 검색했다라고 하면 경희대 관련된 이 백분위 점수, 백분위가 요 정도 선이구나 이런 정도 선에서 작년도 대전권에서 합격자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자, 그다음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아마 학예 연수 때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요. 이제 대부분 아실 것 같고요. 자, 매뉴얼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체로 전국 입시 결과에 한 40에서 45% 정도 자료다. 서울권 자료는 좀 적은 편이다. 그래서 서울의 자사고라든 특목고 자료는 별로 없는 편이고 또 대학별 환산 점수는 특히 교과 전형이라든가 논술 교과로 되어 있는 전형들은 대학별 환산 점수를 많이 표현한다. 그다음에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체 요즘엔 전교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입력 사례 중에 잘못 입력된 사례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입력을 좀 잘해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기능도 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있고 또 3개 학년도에 합불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어떤 뭐 석차 연명부라든가 성적이라든가 또 전년도에 최저학력 기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요 변경 사항 빠른 속도로 할게요. 자, 입시 결과, 입시 일정을 아까 장학사님 말씀하셨는데 수시가 8월 31일 날 생활기록 마감이고 9월 둘째 주입니다.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마감은 이제 28, 27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정시 모집은 11월 30일이고 전서 접수는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연초에도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정시 모집은 연초에도 고생하셔야 되고 가나다군이고 20일 날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 올해 정시 수시에서는 일단 인원이 대략 4년제 인원이 조금 감소됐고요. 수시 모집의 폭이 좀 더 감소됐습니다. 수시가 좀 더 감소됐다. 아무래도 서울의 15개 대학, 16개 대학의 정시가 좀 늘어났죠. 정시가 한 39%좀 늘어났습니다. 자, 정시 모집이 소폭 증가해왔다. 이렇게 요 정도 4,000명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게 어떤 대학들? 서울권의 대학들. 서울권의 16개 대학들, 서울의 뭐 메이저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다 그렇다. 자, 학생부 중심 지형이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좀 많이 감소돼요. 이 소폭 감소된 것들이 정시로 간 거죠. 그렇죠? 소폭 감소된 것들이 정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대체로 우리 대전권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을 엄청나게 노립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지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을 노릴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노려야 되겠고 인원수가 많이 감소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논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역인재 전형이 증가했다라는 거, 지역인재 전형. 자, 그래서 이런 자료도 있고 올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선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은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정시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충남대라든가 충청권 대학이라든가 우리 대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 제일 많아. 교과 전형을 노려야 돼. 대전권 사립대라든가 이런 데는 교과 전형으로도 뭐 7등급, 8등급 충분히 잘 쓰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 충남대 같은 건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교과 전형을 잘 노려야 됩니다. 교과 전형이 더 대세다. 그러니까 앞으로 6등급, 5등급이라든가 4등급이라 5등급, 5등급에서 6등급, 7등급 이런 애들은 좀 내신 관리해서 교과 전형을 쓸 생각을 자꾸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요 대학, 서울의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도까지는 종합전형인데 지금은 정시가 더 늘었죠. 39%입니다. 정시가. 종합전형의 대략 5%가 일로 다 갔어요. 일로 정시가 제일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종합전형보다 정시 축이 더 크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충청권 대학을 봤을 때는 충청권 주요 대학들은 이제 교과 전형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과 전형이 많고 주요의 국립대학들도 교과 전형이 많은 편이고 정시와 종합 전형이 이렇게 돼 있다. 아무튼 교과와 그 다음에 종합을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시험 변화. 자, 올해 이제 수능 시험이 변화되는데 이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올해 국어가 이제 선택형이죠. 공통 과목이 독서와 문학이 있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고 수학은 수학 1, 2. 이 수학 1, 2는 2학년 때 배운 과목이죠. 그렇죠? 요즘에는 공통 과목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다음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다.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을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그 표현 점수를 구하는 이렇게 방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강의 나온 거 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탐은 이제 화해든 과학이든 사회 구분 없이 두 과목이고 제2국어부터 이제 오늘부터 절대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EBS 연계율이 이제부터 50% 연계율로 바뀌어요. 근데 간접 연계는 또 늘 수 있어. 이렇게 50% 75에서 50%로 나아간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수능 영역의 수학 영역인데 우리가 지금 수능 같은 것들은 수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융합적으로 문이과 공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만 실제 대학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대학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이겁니다. 자, 우리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는 거. 그럼 충남대를 생각해 보자.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전부 다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해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든 정시에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과탐 지정으로 해놨어요. 픽스 해놨습니다. 그러면 충남대학교는 어떠냐 이거야. 충남대학교는 어떠냐 이거야. 충남대학교는 요거 4개. 의예과 기억하세요. 의예과, 수의학과, 수학과, 수학교육과만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공대라든가 자연대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확통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확통을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중위권 학생들 중에서 최저 못 맞추면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이 4개 과는 딱 필수가 돼 있고 나머지 과는 꼭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얘가 가산점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는 친구도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는 거. 있다는 거. 아무튼 이 4개 과만 필수가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탐구 지정도 이렇게 돼 있죠.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에 관련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든가 자연계열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과탐만 해야 됩니다. 물리 1에다가 세계지리 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유념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자, 근데 수능의 예시 문항을 좀 봤어요. 국어 보니까 국어는 공통 과목이 75문항이고 선택 과목이 75%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25%예요. 공통 과목은 문학과 비문학이 문학과 독서가 반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문학, 독서와 문학이 반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네가 벌써 34문제야. 그렇죠? 이게 벌써 2학년 때 했던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 문학과 독서가 예전 우리 작년도 수능에서도 문학과 독서가 항상 30%였어요. 30%. 문학, 독서, 그다음 화법과 작문이라든가 화법 이런 것들이 약 25% 이런 비율이었어요. 이런 비율이었어요. 약간 33 정도 이렇게 이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있는데 요번에 작년에 나왔던 예시문항 한번 보시고 화법과 작문은 그동안 우리가 풀었던 문제와 비슷해요. 화법과 작문 뭐 발표 글이라든가 걷기 보고서라든가 뭐 블로그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였고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 같은 것들은 문법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어근에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매체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되게 궁금했었던데 종이 매체 인터넷 뉴스라든가 메신저라든가 블로그 내용 같은 것들이 결합된 아주 내용이 작았어요. 합법과 작문은 내용이 많았는데 그냥 저는 모르니까 장수가 많았는데 언어와 매체는 장수가 줄어들었어요.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법을 좀 잘하는 친구, 그러니까 문법을 잘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장 기본은 뭐냐? 선택은 학생들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뭘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렇죠. 근데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문학과 비문학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꼭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자, 수학 문제예요. 수학 보시면은 수학이 좀 다르죠. 확률과 통계 이렇게 돼 있고 확률과 통계 이렇게 돼 있고 주관식 이렇게 돼 있고 미적분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주관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수학은 공통문항이 75문항이고 선택문항이 25문항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공통문항이 수학 1과 수학 2예요. 저는 공통문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지금.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공통문항이 중요하다. 근데 이 공통문항이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한 건 맨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뭐 할 거냐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 공통문항이에요. 저는 공통문항이 오히려 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 수능에 비해서. 그래서 공통문항에는 22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객관식 15문제, 단답형이 7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렇죠. 객관식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와 단답형 문제는 22번 문제는 항상 어렵다고 그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이 두 문제가 또 어려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킬러 문항, 공통 문제, 공통 과목의 킬러 문항. 그래서 이게 또 고2 때 배워요. 고2 때 배워서 애들은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해. 이걸. 그래서 이 고2 때이기 때문에 또 애들 까먹고 또 등한시할 수도 있고 막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해주고 그다음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아마 문과 애들이 대부분 선택할 것 같고 미적분은 서울고 이과 애들, 특히 졸업생들도 미적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또 의대, 치대, 한의대도 이쪽을 많이 선택할 것 같아요. 기하는 원 서울고 이과 선택이다. 자, 근데 8문제 시키는데 객관식 여기서 이거 단점이다. 이렇게. 그렇죠. 딱 보시다 하더라도 여기보다는 공통 과목의 비중이 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객관식과 단답하게 구분돼 버리니까 거기 항상 끝문항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자, 학교장 추천이에요. 자, 학교장 추천은 이제 올해 이제 학교장 추천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면 학교장 추천이 이제 애들이 너무 많아져요. 1등급과 2등급 애들 대부분 쓴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쓸 때 이제 학교마다의 규정이 있잖아요. 재규정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년 부장 선생님께서는 주규정을 빨리 보고 이거를 어떻게 좀 바꿔서 좀 더 애들에게 중복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1등급에서 2등급 자원은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들을 어떻게 학교장 추천 전형, 또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이름 바뀌었는데 그렇게 쓸 수 있을 그렇게 지원할 것이냐. 이 재규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상당히 고민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고 그다음에 주요한 걸 뭐냐면 그럼 그런 친구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이제는 내신만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 최저학년 기준이 많이 걸려져 있다는 거예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을 보면은 수능 최저학년 기여하는 비율이 이렇게 60%가 수능 최저를 만들어야 돼요.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신만 좋아서 그냥 선발해서 학교장 추천이 되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애들한테도 자꾸 이 전형을 쓸 텐데 수능 최저학년 기준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오히려 내신이 약간 낮은데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 한다면은 좀 낮은 학교도 한번 해볼 만한 거죠. 내신이 좀 낮아. 다소 낮은 내신이지만 수능을 되게 잘 보는 친구. 수능에 대한 영향이 이것도 수학을 잘 보는 친구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전략적으로 퉁 질러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 아무튼 62%가 수능 최저학년 기준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이제 수능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거고 올해 테마 부장님들이라든가 우리 초임 선생님들 생각하실 때 올해 테마는 수능입니다. 작년들은 수능 최저학년 기준 이런 거 종합 전형이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서울대, 고대 뭐 빼고는 수능 최저가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종합 전형에서도 연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수능 최저가 생겼고 이런 수능 최저가 생겨는 고가 전형이 많이 생겼어요. 또 정시도 수능이고 수능을 잘 보는 친구들이 성적 유리해지고 수능을 좀 더 많이 강조해야 되고 어떤 뭐 학습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능을 좀 더 어필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 여기서 뭐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서 고려대 보세요.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300명이 줄었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조금씩 줄었는데 뭐 그러다 치고 이 고려대가 300명이나 줄어들었던 거. 그럼 300명이 줄면은 작년도 입시 결과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작년에는 이런 수가 많았지만 올해가 줄어들었으니까 내신도 좀 더 고민해서 봐야 되겠고. 그렇죠? 300명이 줄어들었던 거 이거 기억하시고 이런 제한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다 학교장 추천, 지역 균형 전형이 다 만들어지네요. 그냥 진로 선택 과목 있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 뭐 학교마다 다 다른데 아마 요즘에 학교 평가 계획서 내실 때 되게 고민하고 계신데 지금 3학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평가 계획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학교도 고민이 많은데 지금 이거를 진로 선택을 1등 A를 90 만들 거냐. 뭐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냥 진짜로 로멀하게 그냥 딱 원칙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 억지로 만들려고 A를 막 50, 60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뭐 특히 고려대라든가 서강대는 이 성취도 비율까지 보겠다. 뭐 지나치게 막 90이라든가 80 나오게 되면 좀 이상하게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A는 이 정도. A는 그냥 한 35 이하 정도 제 생각에는 저도 여러 가지 교과방이라든가 봤는데 한 35 이하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수행평가라든가 그렇게 지필평가 같은 것들 그렇게 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힘들게 선생님들 억지로 힘들게 40, 뭐 60 이렇게 만드지 마세요.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우리 그래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애들 뭐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뭐 우리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고민은 학교에서 해보시고요. 자, 약학대학이에요. 자, 약학대학 또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이인데 약학대학이 엄청나게 많이 뽑아요. 대략 1,700명 뽑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한 1,500명 뽑는다고 막 했는데 정부의 압박이 왔나 봅니다. 정부의 압박이 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충남대학교도 뽑죠. 충남대학교도 올해 50명 뽑습니다. 50명 뽑아요. 원래는 안 뽑는다고 했어요. 작년도까지. 근데 갑자기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충남대학교랑 몇 개 대학들 안 뽑는다고 했던 학교들이 다 뽑는다고 했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무튼 약학대학에 뽑는다. 그러면 이제 상위권 대학 학생들 중에서 이제 수의과라든가 이런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애들 중에서 화공과라든가 그동안 썼던 화공과라든가 생명공학과 애들은 이제 이쪽으로 분명히 쓸 겁니다. 약학대학이 특히 여학생 애들 많이 쓸 가능성이 높아요. 약학대학에 좀 보면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의예과보다는 좀 더. 왜냐면 그렇게 직업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편이니까. 보시면은 대체로 많이 선발하는 게 보면은 수시에서 보면은 대체로 이제 종합전형 아무래도 서울권에서 종합전 많이 뽑고 지방권에서는 교과전형 많이 뽑겠죠. 서울권에서는 많이 요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는 정시 비율이 제일 많죠. 아무래도 아직도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수능을 잘 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요렇게 보입니다. 그죠? 요렇게 보인다는 거. 이제 특별 전형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특별 전형은 아마 지역 인재 전형일 것 같은데요. 요런 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고민을 생각하십시오. 교과 요 정도 보고 정시. 근데 교과라든가 종합 같은 것도 뭐가 걸려져 있어? 수능 최저가 걸려져 있다는 거죠. 대체로 세기압 6 정도 수능 최저가 걸려져 있다는 거죠. 수의대 정도, 충남대 수의대 정도처럼 세기압 6 정도 걸려져 있다는 거죠. 수능 최저가 걸려져 있으니까 이 약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뭐 교과라든가 내신 관리라든가 중요한 건 더 수능 최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지도해 주십시오. 자, 여기 쭉 나와 있죠. 여기 얘네들 안 뽑는다고 했는데 선발한다고 해서 바꿨어요. 선발한다 바꿨습니다. 얘네들. 그래서 특히 충남대학교가 선발한다는 거. 자, 이거 기억하시고 이런 식으로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종과 서울권 이제 학종을 많이 뽑고 충청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교과 전형을 많이 뽑죠. 교과 전형. 그다음에 수능이 완전히 제일 많고 이렇게 생각하면 지역 인재도 좀 뽑네요. 자, 근데 의대치대 한의대. 이것도 많이 길어지긴 하는데요. 자, 의대치대 한의대 보십시오. 자, 의대는 지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대체로 내신은 저는 1.3. 뭐 요즘에는 뭐 근데 일단 종합적으로 봤을 때 1.3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일단 안정적인 것은 그리고 대체로 우리 충청권은 작년도에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교과 전형도 많고 종합도 많고 정시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의대를 꼭 애들을 지원할 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내신이 뭐 1.2다, 1.3이다 이런 애들이 학생부 종합으로 서울권 진학하려고 하거든요. 서울에 뭐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많이 쓴단 말이에요. 중앙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활동 스펙이라든가 그런 교과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쉽지가 않아요. 일단 뭐 써볼 수 있지만은 주 타켓은 충청권에 있는 교과 전형을 타켓으로 잡아야 돼요. 타켓을 잡고 지방권 의대의 교과 전형을 잡으라고 수도권 의대는 활동 중심이고 서류평가에서 지방권 의대는 교과 성적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충남대학교 종합 전형은 대체로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많이 보는 편이고 수도권의 의대, 뭐 가천대라든가 수도권의 의대 같은 데는 활동 중심을 많이 봐요. 그 활동 같은 것들은 좀 내신이 낮아도 되게 엄청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충청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교과 지역 인재 전형은 우리 지역 애들만 쓰는 거니까 다른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친구들이 못 쓴단 말이야. 우리 지역 애들이 쓰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교과 전형을 2-3개를 반드시 쓰고 가야 돼요. 쓰고 의대에 뭐 종합 전형으로 서울대 1-2개 지원하든가 이렇게 해야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 교과 전형에서 우리가 최저를 맞춰요. 수능 최저를 교과 충남대, 충북대 이런 대학들은 거의 세기압 4입니다. 세기압 4라든가 세기압 5 정도 되고 춘천향대, 을지대, 조선대는 4기압 6 정도. 탐구 하나 보는데 4기압 6 정도다. 기억하세요. 의대 세기압 4 또는 4기압 6이에요. 세기압 4, 4기압 6입니다. 충남대학교는 또 수학도 반영돼 있죠. 치유대입니다. 치유대는 학교마다 좀 달라요. 치유대 한 500명, 600명 선발하죠.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1등급 중반까지 볼 수 있습니다. 치유대가 좀 약한 데는
치의대의 수능 체제가 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1등급 중분까지 날 수 있고, 자 대체로 교과 100의 종합이 좀 많이 뽑고 정시가 뽑고 교과 100도 있죠. 자 그리고 치의대가 있는 곳은 강릉, 경희대, 서울대, 연대, 강릉, 원주대, 단국대, 부산대, 경북대 이런 대학들이 치대에 있습니다. 대체로 의대와 치대를 같이 써요, 친구들이. 의대와 치대를 같이 씁니다. 생각들이 애들이. 자 의대, 치의대는 3개합 5 정도 되죠. 그다음 4개합 5, 4개합 6 정도 됩니다. 의대보다 약간 낮죠. 근데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약간 내신이 부족하거나 하게 되면 치대까지 같이 씁니다. 그럼 우리가 전국 치대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묶어 생각하시고, 한의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한의대 1등급에서 1등급 중반, 이건 한의대가 있는 학교는 경희대, 가천대, 경희대, 대전대도 생각하시고, 뭐 대구한의대라도 이런 대학도 있는데, 지금 내가 미추춘 대학들은 인문계열도 쓸 수 있는 대학이에요. 인문대학도 문과도 받는다는 거지. 문과도. 자 그러면 대전대 인문은 3개합 4예요. 3개합 4. 뭐 인문은 그렇고 대전대 5는 자연은 3개합 5 정도 됩니다. 이거 한국사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로 3개합 5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수의대. 자 수의대 요즘에 인기가 너무나 많죠. 수의대 보시면 1등급 중반, 뭐 대체로 충남대 빼고 충남대는 1등급 중후반이라든가 중반에 딱 걸쳐 있는데, 다른 대학들 건국대라든가 서울대라든가 이런 주요대 충남대 빼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체로 1등급 초반이에요. 의예과처럼 의대의 내신 되게 높아요. 1등급 초중반이 많습니다. 대체로 초중반이 생각보다 수의과가 높아요. 왜? 수능 최저가 약해요. 수능 최저가 쉽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내신 좋은 애들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충남대는 수학을 꼭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수영탐 지정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아요. 그래서 아무튼 수영탐 6등급 3개합 6이죠. 3개합 7도 있고요. 자 교대 교육대학들 있죠. 교육대학들은 대체로 1등급에서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합격 사례 보면 2.5도 있고 막 3.1도 있고 이런 합격 사례 있어요. 이거는 일반계 고등학교 아닙니다. 얘네는 바로 국제고라든가 아니면 외고 애들이에요. 외고 애들 중에서도 2등급, 3등급 되는 친구들 교대 씁니다. 교대 써요. 자 이런 애들 있고요. 자 교대는 딱 보세요. 종합전형만 준비해줘. 딱. 종합전형 아니면 정시도 준비해요. 생각보다 요즘에 교대 정시가 좀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특히 수시에서는 종합전형이니까 종합전형 준비를 철저히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들은 4개 구로 지정되어 있고요. 간호계열이에요. 간호계열은 대전권에 있는 대학들 다 간호대학이 사립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 있죠. 그렇죠? 대체로 뭐 대신 등급은 2등급 초반, 충남대 2등급 초반이고 나머지 3등급 중반, 뭐 3등급 후반까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인재, 우리 지역에 이제 공공인재를 선발하는다는 의무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있어서 지역에 머무르고 싶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으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거고, 기준은 이겁니다. 기준은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는 거,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학생들만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들어갈 수 있고, 뭐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30%를 지역에서 뽑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의 인구가 너무나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학생이 그 학교 고등학교나 최종 졸업자가 고등학교라든가 지방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많은 곳이 있대요. 또 앞으로 또 혁신도시가 됐죠. 혁신도시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관공서, 국가 관공서가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기관들이 더 오겠죠. 그렇죠? 혁신도시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 기관들이고요. 자 충남대 분석할게요. 많이 했지만은 충남대 분석. 자 최저가 좀 바뀌었습니다. 최저가 좀 바뀌었고요. 최저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저가 기억하실 거. 최저가 국어, 문과 계열이 국어, 영어, 탐구가 11등급이에요. 11등급.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 대기업 프로그램 입시 결과 보면 작년에는 10등급으로 된 내신 성적이야. 10등급으로 된 내신 성적이었지만 올해는 이제 11등급이니까 내신이 더 사람들이 맞추기 쉽죠. 더 1등급이 더 완화돼서 맞추기 쉬우니까 좀 더 성적이 좋은, 교과 성적이 좋은, 즉 내신 성적이 좀 좋은 애들 좀 붙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보니까 지금 1학년 때 이과 계열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요. 지금 문과 애들은 정말 하위권 친구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성적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작년도에 충남대학교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많이 최저율이 좀 더 낮아졌고요. 실제로 중국어과인가 몇 개 과는요. 중국어는 지금 4등급 초반에 합격한 것도 있어요. 4등급 초반에. 70% 컷이. 절반인가? 최종 등록 컷이? 아무튼 정확하게는 곧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내신이 좀 더 낮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학생부 충남대학교 수시에 일반 전형, 지역 인재 종합 전형이 있는데 여기 제일 많이 보는 전형이 잠깐 공부할게요. 지역 인재, 일반 지역 인재 얘네는 다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일반 전형은 17개 시도 전국 애들이 다 쓰는 거야. 그렇죠. 전국 애들이 다 쓰는 거야. 그 경쟁률 좀 치열하고 좀 공부 잘하는 친구도 많겠죠. 지역은 4개 시도, 충청권에 있는 4개 시도만 보는 겁니다.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이런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겠죠, 인원들이. 자, 그리고 교과 100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범대는 약간 면접이 듣고 나머지는 면접이 일단 기본적으로 없어요. 면접이 없으니까 수능 잘 보는 친구들은 합격할 수 있겠죠. 근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져 있고, 그다음에 종합전형 프리즘 전형이라고 돼 있어서 얘는 서류 평가와 면접으로 함께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올해 군이 올해 자, 얘네는 충남대학교를 3년마다 군을 바꾸는데 작년에 가군이었던 사회과학 공학계열 이런 기운이 나군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나군이었던 곳이 가군으로 옮깁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올해 서울대도 아마 옮기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군이 옮기고요. 그다음에 가군의 수의학과 정시 가군의 수의학과 지역 인재 4명을 선발한다. 이제 지역의 정시 인원도 선발하죠. 의예과만 선발했는데 지역의 정시 인원도 수의에도 선발한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어친 친구들은 충남대학교 정시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답을 못해요. 모르니까. 선생님, 충남대학교 정시는 어떤 반영 비율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대답을 못해요. 수시만 알고 있으니까. 기억합시다. 충남대학교의 정시 비율은 충남대학교 들어가려면 다 인문계, 가연계, 체육까지 국어, 수학, 탐구, 영어를 다 해야 돼요. 국수형태 4개 영역을 다 해야 돼요. 4개 영역. 내가 국립대에 가고 싶어. 이제 공주도 빼고 국립대에 가고 싶은 친구들, 충남대, 충북대 이상의 대학을 가고 싶으면 무조건 4개 영역을 다 해야 됩니다. 4개 영역을. 4개 영역 다 준비해야 돼요. 충남대학교는 체육 계열도 수학을 반영해요. 4개 영역을 다 공부해야 된다. 대전권은 뭐 3개만 잘 준비해도 되지만 충남대 이상의 서울권 대학들은 4개 영역을 다 준비해야 된다. 일단 먼저 그 얘기하고. 자, 충남대학교는 영어를 감점으로 반영을 하고 1등급, 2등급 이렇게 관점을 반영을 하고 국어의 비율이 높죠. 국어의 비율이 높다. 인문 계열은 국어가 45%고 수학 25, 탐구 합산 30이에요. 국어가 비율이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연 계열은 수학의 비중이 높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수학의 비중이 높죠. 수학이 45%를 간다. 수학을 상당히 잘하면은 상당히 충남대학교 이과는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30이고 수학의 비중이 높다는 거. 자, 그다음에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응시 과목이라고 돼. 수능의 응시 과목 가산점이 있는데 가산점은 옛날에 이제 인문 문과의 한문이나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니까 이제 가산점이 없고 자연 계열의 가탐 음시자만 과목당 10% 가삼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어, 수학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과 기하 중 하나 선택하고 탐구, 영어 되는데 근데 4가지 수학과, 수학교육과, 의예과, 의예과는 미적분을 봐야 된다. 과탐과 미적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과탐과 미적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공대 계열은 확통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다음 생활기록부 반영은 1, 2, 3학년 얘네는 전 과목이고요. 전 과목 반영입니다. 그래서 1, 2, 3학년 그냥 100으로 봅니다. 이렇게 100으로 봅니다. 자, 출결은 또 안 보고요. 전 과목 본다는 거. 자, 그다음에 요거 최장력 기준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최소한 문과는 국어, 영어, 탐구 10등급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국어, 영어, 탐구 10등급, 국영, 탐 10등급이에요. 작년도에 10이라고 했어요. 올해는 11등급이라고 그거 외우세요. 11등급. 국어, 영어, 탐구입니다. 수학 아니고 국어, 영어, 탐구. 이 중에 뭐가 중요하다?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영어를 많이 쉽게 맞추면 국어, 영어에서 좀 못해도 괜찮다. 사범대는 좀 8등급이고요. 그다음 자연대, 자연대라든가 농생대, 과대 아무튼 보시면 다 12등급이죠. 12등급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수학교육과는 9등급이고 의학계열은 합 3개 학년 4등급, 수의과는 3개 학년 6등급이다. 의학계는 3개 합 4고 수의학은 3개 합 6이에요. 이렇게 외우시고 나머지 다 12죠. 12, 나머지 12입니다. 12.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사탐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긴 하는데 뭐 한 등급 더 올려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12등급입니다. 12등급 기본적으로 12등급.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 영, 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영어를 맞추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 수학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과가 아닌 이상은 확률 같은 것도 괜찮다는 거. 이거는 최저 기준인데
작년도 최저 재작년도 거예요. 작년도 입시가 아니라 2020 입시예요. 보시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아까 작년도는 국영탐 10등급 그다음에 수영탐 12등급을 맞춘 애들 문과 애들 맞춘 애들이 이것밖에 안 돼요. 30% 경상계열 40% 이거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대 어디 있습니까? 공대 공과대학은 일반 전형이 아까 전국 애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전국에 다 들어오는 게 44%고 지역 애들은 41%. 즉 100명 중에 경쟁률이 10대 1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춘 친구는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벌써 40%가 날아가는 거죠. 60%가 날아가는 거죠. 10대 1의 경쟁률을 한다면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은 결국 4대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4대 1밖에 안 되고. 그 공대에서 인기가 선호도가 얕은 가들은 최저만 맞춰도 4등급이라든가 5등급도 합격한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보시면 뭐 20%도 있죠. 그렇죠? 10명 중에 8명은 다 탈락했다는 거야. 최저를 못 맞춰서. 그리고 의예과도 지금 작년도보다도 의예과도 지금 30%이 정도 되는데 아무튼 이 정도. 10명 중에 7명은 의예과 최저를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최저를 잘 맞추는 친구들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종합전형 얘기했고요. 아무튼 뭐 전 과목 되게 중요하다는 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올해 중요한 거 수도권에 딱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수도권에 최저가 없었다가 수도권 최저가 생긴 학교가 이거 경희대학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희대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수능 최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수능 최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서울권에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런 애들이 많이 올 것 같고 오히려 지방권 애들은 경희대를 좀 꺼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수능 최저 2개 학년 5등급 요거 한국 4등급 요거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 요거를 기준이 있으니까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경희대학교 준비하는 친구들 다른 대학들은 수능 학생부 종합전형에 최저가 없는데 이 경희대학교 최저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세대학교는 다른데 작년에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올해 수능 최저가 생겼죠. 그렇죠? 지금 2기합 4, 그렇죠? 자연계합 2기합 5고 영어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를 재학할 친구들은 특히 활동고생 하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가 생겼으니까 이런 것들도 준비를 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올해 이제 충남대라든가 고려대는 자기소개서 안 쓰는데 이제 충남대학교 자기소개서 올해 안 써요. 선생님들 좀 편하시겠죠? 자 올해는 이제 이렇게 문항이 좀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이렇게 1,500자, 800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학업 역량, 학업 성취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내가 전공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뭐 전공 독서는 어떤 거 했는가 이런 것들이죠. 인성 있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서울의 주요 대학들의 컨설팅이라든가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된 제가 뭐 연수를 많이 듣거나 이번에 겨울에 그렇게 했는데 서울의 주요 대학들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기주도성. 교과세특이든 진로활동이든 자율활동이든 이제 좀 더 선생님들이 써주실 때 애들의 것을 뭘 유발해야 되냐면 자기주도성을 유발시켜줘야 되고 자기주도성으로 뭘 할 수 있도록 뭐 교과 세특을 뭐 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성을 계획해보고 자기주도성으로 뭔가 고민해보고 자기주도성을 보고서 작성해보고 자기주도성을 강조를 하고 학급 활동이나 자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주도성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 자기주도성이 지금 누가 잘합니까? 이 자기주도성. 그렇죠. 서울에 있는 국제고라든가 외고라든가 뭐 과고라도 영재고 이런 애들 특목고 애들이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뭐 자사고라든가 이런 친구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일반고에도 녹여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오늘도 강조를 해주고 싶었고요. 나머지는 좀 시간을 제가 또 많이 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여기 관련된 자료는 제가 일단은 뭐 크게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또 보내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일단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좀 부족함이라든가 좀 사소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잘 벤치마킹하셔서 선생님들 학교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 지원단이라든가 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대입 관련된 활동들 또 공부 정보 제공할 것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제공할 테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받아보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